팬데믹 사태로 인해 해외여행들이 2~3년간 중단되었고, 그 때문에 기존 정보들이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못했어요. 특히 쿠바는 그동안 많은 변화들이 생겨서 기존 정보들은 거의 대부분 쓸모 없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쿠바 여행 최신 정보. 가장 큰 변화는 쿠바의 화폐입니다. 외국인 화폐와 내국인 화폐의 두 종류의 화폐를 사용하던 쿠바가 2021년 외국인 화폐 제도를 폐지해버렸습니다. 일종의 태완 지폐이던 외국인 화폐는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쿠바 정부가 결국 달러 연동 CUC 제도를 폐지하고 CUP로 단일 화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물가의 폭등과 환율의 불안정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에게 가장 와닿는 문제는 역시 환율이겠죠. 이게 이중화폐일 때는 그냥 은행에 가서 1달러는 1세우스로 바꾸면 되는 거였는데, 이젠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이 되게 되어서 아주 불안정합니다. 공식 환율은 1달러가 아직도 24에서 25페소인데 이 환율로 돈을 바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길거리 환전상들은 1달러에 90에서 100페소를 주니까 공식 환율과 4배의 차이가 나는 셈인데, 이게 워낙 불안정해서 일주일 차이로도 심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여관 주인을 통해 바꾼 환율이 1유로 100페소에서 90페소, 85페소, 120페소로 바꿨는데, 이게 한 달여 기간 동안 변한 환율입니다. 은행 환전이나 ATM 인출로는 1달러는 25페소로 계산이 되니 조금 위험하긴 해도 비공식적 환율을 이용하셔야 될 듯합니다. 길거리에서는 조금 더 쳐주고요. 약간 손해보더라도 묵으시는 숙소 통해서 환전하시는 게 여러모로 안전할 듯합니다. 공항에서 타는 택시는 모두 외화만 받으므로 도착하시자마자 쿠바 돈이 없다고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숙소 도착하셔서 천천히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공항에서 환전하지 마세요. 앞서 말했다시피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요. 공식 환율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라서 현지인들 간의 실거래 환율을 알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www.eltoque.com이란 사이트인데요. 밑에 쪽에 보시면은 유로와 달러 실거래 환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기준 환율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되고요. 적힌 가격에서 최소 -1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실 때쯤에 한번 확인하셔서 대충의 시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서 환전 바가지 쓰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현지 화폐 표기도 이중 화폐 제도의 흔적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CUP, MN, 페소, 그리고 달러 표시로도 표시합니다. 식당에서 가격표 보시고 놀라시지 마세요. 100달러 표시가 100달러가 아니고 100페소입니다. 정작 달러는 보통 USD로 표기합니다. 전에는 환전 시 미국 달러의 10%의 수수료를 물렸다고 하는데요. 이제 아무도 은행에서 환전을 안 하니 의미 없는 얘기가 되었어요. 어디든 기준은 미국 달러이니 한국에서 오실 때는 미국 달러로 가져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유로나 캐나다 달러도 환전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만 환율이 달러에 비해 아주 약간 손해보는 듯 합니다. 유로나 캐나다 달러가 있다면 굳이 미국 달러로 환전해서 오실 필요는 없고요. 간혹 택시 등 미국 달러로만 받는 경우가 있으니 약간 정도만 비상용으로 미국 달러 가져오시면 될 듯합니다. 몇몇 관광용 택시나 버스는 1유로를 1달러로 계산해버리기도 합니다. 인터넷 환경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쿠바에서 인터넷 하다가 속 터져 죽었다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현재 쿠바 인터넷 사정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유튜브 보고 있더라고요. 쿠바에서 인터넷 연결하는 몇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쿠바에서 와이파이가 된다는 말은 접속하면 무료로 인터넷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호텔에 와이파이가 된다는 말은 호텔 투숙하면 와이파이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말이고,
그걸 서행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카드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별로 비싸진 않은데 1시간에 12.5페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전설에서나 나오는 하이텔 철기한 시절의 모뎀 속도랑 비슷해 갖고요. 512에서 1024kb/s입니다. 심지어 그걸 혼자 사용한다는 보장도 없죠. 카드를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몇몇 관광객용 레스토랑에서는 프리 와이파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통 호객하시는 분들이 많이 강조들 하시는데요. 점점 많아지는 추세니 찾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도 앞에서 말씀드린 와이파이랑 속도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메일이나 생사 확인 용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요새 여행자들 대세는 유심입니다. 쿠바의 국영통신사인 에텍사 매장에 가셔서 유심 사겠다고 하고 1000페소 내시면은 1년간 유효한 2.5GB 데이터와 통화하고 문자를 줍니다. 이건 3G와 심지어 위치에 따라서는 LTE 속도가 나오니 그냥 평소하고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도 하나 받게 되어서 한국에서 급한 전화 받을 수도 있고요. 받으시면은 별 222 샵하고 통화 누르시면 잔액 조회가 되고요. 별 133 샵하고 통화 누르시면은 추가 데이터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데이터는 에텍사 매장 가셔서 쿠바 페소로 충전해 놓으시고 별 133 샵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플랜은 에텍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세 설명란에 링크해 놓을게요. 2년 전부터 로밍도 가능합니다. 이건 뭐 사용하시는 통신사에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가능은 합니다. 여기는 별정 통신사 비슷한 거고요. 달러로만 결제가 가능해서 실제 환율로 따지면 유심 구입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다만 장점은 인터넷 통해 미리 예약하면 원하는 지점에서 유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공항에도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별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유심 꽂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말도 안 통하는 통신사 매장 가서 오랜 기다림 후에 손짓발짓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아고다에서 하루 이틀 정도만 머물 거라면은 괜히 통신사 찾아서 줄 서고 어쩌고 할 필요 없이 공항에서 바로 찾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할 것 같아요. 추가 데이터는 인터넷 통해서 달러로만 결제 가능하고요. 그것도 역시 2배 이상 비쌉니다. 쿠바에선 몇몇 미국 사이트들이 접속이 안 됩니다. 에어비앤비도 쿠바 내에서는 결제가 안 되고요. 구글의 렌즈 같은 서비스도 사용이 안 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VPN 서비스 알아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VPN 사용은 별다른 제재가 없었어요. 쿠바에서는 드론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요. 입국 심사장에서 드론 반입은 안 된다고 적혀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특이하게 공항에서 짐 찾기 전에 소지품을 또 한 번 엑스레이 검색을 합니다. 몰래 갖고 들어오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주의하세요. 아바나 올드타운에 들어서면은 거의 관광객 수만큼이나 많은 삐끼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학원이라도 다니는지 말하는 내용과 순서도 거의 똑같아요. 야판? 치노? 한전을 원하나? 시가를 원하나? 살사 페스티벌에 가겠나? 대충 이런 듯합니다. 하지만 별로 강압적이거나 나쁘게 구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몇몇 나라 삐끼들 지독한 나라에 비하면 정말 선량한 시민에 가깝고요. 그냥 거기에 도리도리 졌거나 노 몇 번 하면 순순히 물러납니다. 다만 좀 더 지능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친한 척 말 걸고 한국 얘기한 다음에 먹을 걸 살 돈이 없다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500페소만 달라고 아예 액수를 지정하기도 해요. 관광지에서 친절하게 말 거는 사람들은 아무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쿠바 음식 맛이 없다고 소문났는데
아무튼 제 입맛에는 그 소문이 사실이더라고요. 레스토랑 가격이 대부분 메뉴판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속이거나 하진 않는데요. 음료수 가격은 메뉴판에 잘 안 나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워낙 덥고 한참 걷다 보니까 갈증이 심하게 나는데 음료수 한두 개 시켜 먹으면 음식값보다 음료 가격이 더 커질 때가 많았어요. 음식값이 600, 700페소인데 맥주 작은 캔 하나가 350페소 막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냥 생수는 잘 없다고 하고 콜라 같은 음료수를 시키게 되는데 그게 가게마다 가격 차이가 심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음료 가격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계산서 보고 당황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보통 음료는 가게에서 직접 만드는 레모네이드가 가장 싸고요. 콜라나 환타 같은 수입품은 아무래도 비쌉니다. 식당 중에 구경식당이 있습니다. 가게 앞에 따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는데 보통 메뉴판 없이 그날 되는 음식을 칠판에 적어서 가게 입구에 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는 가격이 관광객용 식당보다 훨씬 싸고 그렇다고 음식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별로 아니더라고요. 특히 음료수 가격이 굉장히 싼 경우가 많습니다. 맥주가 보통 300에서 400페소까지 하는데 여긴 50페소 뭐 이런 식이에요. 단점은 가게 외관이 아무래도 좀 허름한 경우가 있고요. 관광객보다는 주로 현지인들이 많습니다. 더 큰 단점은 재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금방 없어지는 메뉴가 많아서 뭐 달라고 그러면 그건 지금 안 된다. 맥주는 다 떨어졌다. 물도 없다.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가게도 일찍 닫아서 오후 4시, 5시면 대부분 문 닫아버리고 심한 경우 한 2시 정도에 퇴근도 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데는 잘 봐뒀다가 점심시간쯤 가서 이용하시면 아주 싸게 식사하실 수 있어요. 많이 쌉니다.